이번 영상에서 배울 내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었습니다. 자, 3.1운동이 앞서 얘기했듯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자, 각 지역의 애국지사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구심체, 즉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각 지역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립된 것은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수립이 되죠. 한편 중국 관내에 있는 상하이에서도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국내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를 개최를 하고 한성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정부가 세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각 정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 일단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를 한성 정부로 여겼기 때문에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습니다. 즉 한성 정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위치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 상하이로 이주하게 되면서 비로소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는요, 당연히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적 열망을 바탕으로 수립됐다는 얘기고, 자, 특히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특히 삼권 분립 체제를 따랐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국무원, 입법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두었고 사법기관으로 법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바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헌법에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 이념, 노선을 포함해서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가장 먼저 연통제를 설치합니다. 연통제라는 것은요,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있겠고 각 도가 있고요, 시가 있고요, 군이 있잖아요. 자, 그랬듯이 각 도에는 독판을 임명을 하고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을 두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령을 이제 국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통국을 설치를 했는데 이 교통국은 오늘날 국가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신기관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동향이라든가 일본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상하이의 임시정부에 전달을 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을 했던 것이 교통국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연통제와 교통국은요, 임시정부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구였기 때문에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한편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주로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옆에 바로 독립공채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독립공채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이에 대한 임시정부의 활동을 묻는 그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가장 주력했던 활동은 외교 활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되고 워싱턴 회의라든가 각종 이러한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은 열강에게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를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했고요. 한편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활동을 가장 주력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자, 오른편에 김규식의 얼굴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임시정부는요, 무장활동도 추진했습니다. 그 군무부, 임시정부 산하에 군무부를 두었죠. 오늘날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군무부 산하에 광복군 사령부 혹은 광복군 총영과 같은 직할 군단을 조직을 했고, 이 외에도 북로 군정서라든가 서로 군정서를 군무부 산하에 편지하는 활동도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독립신문도 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료 편찬소를 두어서 바로 일본의 침략 과정이라든가 독립운동 과정과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1921년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이념과 노선 갈등이 심화됐다는 거죠. 자,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초기에 외교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 위치도 상하이에 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상하이에는 각 국가의 영사관이라든가 외교 공관들이 많이 집결돼 있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상하이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어. 영국, 미국, 프랑스 다 일본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가 없던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 무장투쟁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제 임시정부도 새롭게 구성을 해서 독립운동의 방향도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따라서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전부 다 모여서 국민대표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23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자, 개조파와 창조파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개조파는요, 안창호가 주요 인물이었고요. 개조파는 기존의 임시정부 체제라든가 위치는 그대로 두고 독립운동의 방향만 좀 바꾸자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 선생님이 있어요. 이 창조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시정부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임시정부의 위치라든가 독립운동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자. 예컨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라든가 연해주로 이주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결렬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임시정부에 실망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원래 자신들의 근거지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동희는 연해주로, 안창호는 미국으로, 신채호는 베이징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결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결국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는 것이고, 자, 한편 임시정부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던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헌법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임시정부의 침체는 아주 더욱더 가속화되고 임시정부는 거의 정부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임시정부를 이끌던,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주요 인사들이 떠난 다음에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김구였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한인 애국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활동과 그 다음에 그 침체되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